안녕하십니까. 건축가 서유하입니다.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거대한 컨퍼런스 홀을 채웠다. 수백 명의 청중은 대부분 대한민국 건축 및 투자 업계의 거물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약간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또 어떤 젊은 건축가가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적 디자인을 들고 나와 시간을 낭비하려는 것일까? 서유하. 그녀의 이름은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다. 갓 30을 넘긴 앳된 얼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단정한 검은색 정장. 그녀의 모습은 이 거대한 무대와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불안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단단하고 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도시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꿈입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거대한 조감도 하나가 떠올랐다. 녹색 첨탑 엘룩탄일. 순간 장내에 미미한 소음이 멎었다. 스크린에 펼쳐진 것은 기존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다. 회색빛 공장지대가 있던 자리에 하늘을 향해 뻗은 유선형의 타워들이 숲처럼 솟아있었다. 건물들의 외벽은 살아있는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고 건물과 건 사이는 공중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이 디자인의 일부처럼 녹아 있었고 지상의 도로는 최소화된 대신 녹지와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환경 건축물이 아니었다. 기술과 자연인간과 공동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녹색 첨탑은 버려진 낙후 공업지대를 위한 제안입니다. 이곳은 제 스승님이셨던 고 김민준 교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생 이곳에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분의 유지를 잇는 저의 대답입니다. 유하는 돌아가신 스승을 언급하며 감정을 추슬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 대신 진심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 흐름 제어 등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청중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회의적인 시선은 놀라움으로, 무관심은 강렬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 3명의 남자가 VIP석에 앉아 있었다. SY그룹의 회장 권태민.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건물의 아름다움 따위는 없었다. 그는 유하가 제시한 에너지 효율 모델, 데이터 기반의 도시관리 시스템, 완벽하게 계산된 동선에만 주목했다. 저건 건축이 아니라 완벽한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우리 그룹의 차세대 스마트시티, OS 즈스를 이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그의 눈빛은 지적이고 소유욕에 차 있었다. 그는 서유하라는 건축가가 아니라 그녀의 두뇌를 탐내고 있었다. 그 옆자리에는 아우라 호텔의 대표 최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예술가적 감성을 지닌 경영자였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황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는 빌딩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보고 있었다. 그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게 될 햇살바람 그리고 감동을 상상했다. 저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이야. 저곳에 우리 아우라 호텔의 플래그십을 세운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거야. 그의 관심은 감성적이고 미학적이었으며 그는 그녀와 협업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는 넥서스 캐피탈의 대표 백시혁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사모펀드 업계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인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건물도 예술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숫자를 보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에 땅값, 상승률, 투자 수익률, 그리고 유하가 인본주의라 부르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걷어내고 상업시설을 밀어넣었을 때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포식자의 것이었고 철저히 금융공학적이었다.
궁극적으로 녹색 첨탑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고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하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유하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해냈다. 스승님의 꿈을,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유하는 쏟아지는 명함과 찬사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 하나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서유하 건축가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최진우였다. 그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개연축이 아니라 한 편의 시를 보는 듯했습니다. 교수님의 꿈을 잇는다는 그 스토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꼭 한번 따로 뵙고 당신의 비전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예술적 동반자로 대우했다. 유하가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거칠고 오만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 대표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세상 아니요. 백시혁이었다. 그는 최진우를 가볍게 무시하고 유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서유하 씨라고 했나? 시적인 비전은 알겠는데 결국 돈이 문제지. 우리 넥서스 캐피탈은 당신의 그 꿈을 누구보다 크고 빠르고 확실하게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어. 몽상가들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그는 명함을 그녀의 손에 거의 떠밀다시피 쥐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유하의 디자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탐욕이 번뜩였다. 유하가 그의 무례함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때 주변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권태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최진우와 백시혁을 시선만으로 제압하고는 유하의 앞에 섰다. 그는 다른 두 사람처럼 감탄하지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서유하 씨.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그 자체로 위압감이 있었다. 당신이 제시한 에너지 소비 모델은 현재 표준 기술보다 15% 이상 효율적입니다. 당신의 교통 흐름 알고리즘은 혁신적이었고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은 당장이라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이 아니라 그녀의 논문을 평가하는 학자처럼 말했다. 우리 SY그룹은 바로 그 두뇌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내 사무실로 오시죠. 비서를 통해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통보하고는 돌아섰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녀의 능력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3명의 남자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유아는 홀로 남아 3장의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아우라 호텔, 넥서스 캐피탈, SY그룹. 예술과 낭만돈과 탐욕기술과 이성. 3장의 명함은 마치 세계의 다른 세계, 세계의 다른 운명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혜성처럼 등장한 신데렐라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유하는 직감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마리의 맹수들이 벌이는 거대한 사냥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유하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겸 작업실에서 밤을 새운 채였다. 어제의 환호와 박수갈채는 꿈처럼 아득했고 손에 남은 3장의 명함만이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그녀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설계도와 아이디어 스케치 책상 위를 점령한 건축 모형들은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말해주었지만 낡은 컴퓨터와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는 그녀의 무력함을 드러냈다. 녹색 첨탑은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였고 이제 그녀에게는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만이 남아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3명의 왕이 내민 손길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첫 번째 만남은 최진우에게서 왔다. 그는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인사동의 고즈넉한 전통 찻집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그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스승이었던 김민중 교수에 대해, 그녀가 건축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하 애쉬의 디자인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싶은 게 아닙니다. 유하 씨와 함께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였다. 아우라 호텔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유하 씨를 돕겠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하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걸작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걸작의 일부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겁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비전을 완벽하게 존중해주겠다는 약속. 하지만 유하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냉정한 이성이 경고등을 켰다. 대표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녹색 첨탑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우라 호텔의 재무 구조상 이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진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언제나 도전을 통해 태어나는 법입니다. 자금 문제는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비전이 일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꿈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의 발밑은 어딘가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 만남은 백시혁이었다. 그는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로 유하를 불렀다. 넥서스 캐피탈의 사무실은 온통 검은색과 차가운 금속으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모든 것이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이었다. 차는 됐고 본론부터 하지. 백시혁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당신 프로젝트 검토해봤어.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이고 감상적이야. 그 넓은 녹지 공간, 거기에 복합 쇼핑몰을 지으면 수익이 몇 배는 뛸 텐데. 뭐 주민 커뮤니티 센터 그 자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넣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유하의 디자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유하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해. 당신의 그 예술적인 디자인 권리를 우리에게 넘겨.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수익성 최적화 작업을 할 거야. 이름뿐인 건축가로 이름만 올려줄 테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는 수표책을 꺼내보란 듯이 금액을 적어 내려갔다. 다른 놈들이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 2배를 주지.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젊은 건축가가 되는 거야. 어때? 간단하지? 그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과 같았다. 스승의 꿈과 자신의 신념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얻는 부. 유하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와 손을 잡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었다. 마지막 만남은 권태민이었다. SY그룹의 본사는 마치 미래시대의 요새 같았다. 모든 것이 무채색이었고 정적 속에서 오직 기계음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회장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권태민의 곁에는 이미 그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분석가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는 잡담 따위는 하지 않았다. 우리 팀이 당신의 녹색 첨탑 프로젝트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유아의 설계도를 해체한 3D 모델링이 나타났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92%. 몇 가지 수정만 거치면 우리 SY그룹의 기술로 100%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금은 전액 SY그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그룹의 인공지능 제우스와 차세대 신소재 R&D 부서 전체를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겁니다. 그의 제안은 다른 두 사람과 스케일이 달랐다. 완벽한 자원, 완벽한 기술력. 성공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하의 심장이 잠시 뛰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대가로 프로젝트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70%는 SY그룹이 갖습니다.
당신은 수석 건축가로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겠지만 모든 최종 결정은 내가 의장을 맡게 될 프로젝트 위원회에서 내릴 겁니다. 그것은 파트너십 제안이 아니었다. 종속 계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한 고액 연봉의 부품이 되는 것이다. 그녀의 녹색 첨탑은 권태민의 주스시티를 위한 하드웨어가 될 뿐이었다. 3번의 만남이 끝나고 유한은 다시 자신의 초라한 작업실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최진우는 그녀의 영혼을 존중했지만 현실적인 날개를 달아주기에는 힘이 붙여 보였다. 동등한 파트너십, 그러나 높은 리스크 백시혁은 막대한 부를 약속했지만 그녀의 영혼을 팔라고 요구했다. 신념의 배신 권태민은 확실한 성공을 보장했지만 그녀의 영혼을 포기하라고 했다. 주도권의 상실, 어느 것 하나 완벽한 선택지는 없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를 희생해야만 했다. 그녀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3명의 왕은 각자 자신의 왕국으로 그녀를 끌어당기려 하고 있었다. 유한은 2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대로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 그녀가 누구인가? 그녀는 건축가 서유하였다. 없는 길을 만들고 불가능한 구조를 세우는 사람. 그들이 내게 선택지를 준다고 천만에. 그녀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선택은 내가 한다. 하지만 당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이 판 자체를 내가 새로 설계하겠어.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깨끗한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연필로 4번째 선택지를 그리기 시작했다. 3명의 왕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판을. 며칠 후 서유하는 3명의 왕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냈다. 녹색 첨탑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공동 논의 제안. 이메일을 받은 3 남자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최진우는 흥미로워했고 백시혁은 코웃음을 쳤으며 권태민은 의도를 분석했다. 하지만 결국 3 사람 모두 그녀가 제안한 중립적인 장소, 국내 최대 로펌의 컨퍼런스 룸으로 향했다. 각자의 자존심과 계산이 있었지만 이 판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쥔 여자를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유한은 약속 시간 정각에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3 남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며칠 전 무대 위에서 떨고 있던 신인 건축가가 아니었다. 잘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자신의 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지휘관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3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모두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특히 백시혁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구겨졌다. 지금 장난하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유한은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녹색 첨탑 프로젝트 1단계 시너지 검증 단계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저는 3분 중 1분을 선택하는 대신 3 그룹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앞으로 3개월간 1단계 시너지 검증 기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3 그룹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의 의장은 제가 맡겠습니다. 3 남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 어린 여자가 감히 그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었다. SY그룹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타당성 및 부지 정밀 분석을 담당해 주십시오. 아우라 호텔은 문화 환경 영향 평가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넥서스 캐피탈은 투명성을 전제로 한 단계별 재무 모델 구축을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3개월 후 저는 각 그룹의 기여도, 협업 능력, 그리고 제 비전에 대한 존중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파트너십 구조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4번째 선택지이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진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대단하군요, 서 건축가. 마치 세 개의 다른 오케스트라를 모아 새로운 교향곡을 지휘하려는 것 같군요. 좋습니다. 우리 아우라 호텔은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반면 백시혁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웃기지 마. 내가 왜 저런 몽상가, 저런 기술 오타쿠랑 발을 맞춰야 하지? 내 돈이면 이 프로젝트를 통째로 사고도 남아. 물론 그러시겠죠. 유하가 차분하게 응수했다. 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백 대표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영원히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신다면 저는 남은 두 그룹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녀의 말은 백시혁의 가장 아픈 곳, 즉 그의 탐욕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이를 갈며 침묵했다. 모두의 시선이 마지막 한 사람 권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유하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이 새로운 게임이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그의 짧은 승낙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서유하는 3명의 왕을 상대로 한 첫 번째 도박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한편 그 시각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원로인 태영건설의 장충식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분노하고 있었다. 녹색 첨탑 프로젝트 부지는 원래 그가 지역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싸구려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던 곳이었다. 서유하라는 애송이 때문에 그의 막대한 이권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다. 계집애 하나 때문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그는 자신의 신복인 김 부장을 불렀다. 김 부장, 그 녹색 첨탑이라는 프로젝트 조용히 엎어버릴 방법 좀 찾아봐. 그 부지 원래부터 사고가 많고 재수가 없는 곳이라고 소문을 내.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겁을 좀 주라고.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아무도 못 가지게 해야지. 장 이사의 눈에 악독한 빛이 번뜩였다. 그렇게 세 그룹의 어색한 동맹과 그림자 속의 음모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공동 태스크포스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SY그룹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아우라 호텔의 감성적인 직원들을 무시했고 넥서스 캐피탈의 재무팀은 사사건건 비용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프로젝트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려 했다. 유하는 그 중심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논리로 때로는 부드러운 중재로 팀을 이끌어야 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이 혼돈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다. 사건은 프로젝트 1단계의 핵심 과업인 부지 정밀 안전진단이 예정된 날에 터졌다. 유하와 각 팀의 담당자들이 현장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수십 년간 방치된 낡은 폐공장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 하나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위험해요. 권태민 측에서 파견한 경호팀장이 유하를 감싸 안고 몸을 던졌다. 먼지 구름과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다행히 구조물이 조사팀이 있던 곳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현장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사건은 노후 건물의 자연 붕괴로 잠정 결론 났지만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프로젝트의 안전성 문제를 대서특필했다. 전문가들의 우려 속 강행되는 꿈의 도시 시작부터 붕괴 조짐, 저주받은 땅의 재개발 예고된 인재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장 이사가 원했던 그림 그대로였다. 사건 소식을 보고받은 세 남자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백시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거봐 내 말이 맞지. 저런 낡은 것들을 보존하려니 이 사달이 나는 거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정답이야. 라고 주장할 명분을 얻었다. 최진우는 진심으로 유하의 안전을 걱정하며 프로젝트의 이미지 실추에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권태민은 말이 없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사고 현장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던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붕괴 시점 각도, 그리고 언론의 발 빠른 반응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인위적이었다. 유하는 무너진 철골 구조물의 잔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그림자 속의 누군가가 그녀에게 보내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사고 현장에 먼지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태스크포스 팀 내부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백시역 측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 보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소. 낡아빠진 고철 덩어리들을 보존하겠다는 감상적인 발상 자체가 문제였던 거요. 지금이라도 싹 밀어버리고 안전하게 새로 짓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혼란에 빠진 다른 팀원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렸다. 프로젝트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유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보타주 우리를 향한 공격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프로젝트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입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대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을 발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떠난 회의실에 권태민이 조용히 다가왔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사고 현장의 열감지 분석 영상이 떠 있었다. 우리 팀이 분석한 결과 철골 구조물의 특정 부위에서 단기적인 고열 반응이 포착됐습니다. 아마도 소형 절단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구조를 약화시킨 흔적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넘기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명백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유한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지금부터 내 개인 경호팀을 당신에게 붙이겠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당신의 두뇌와 이 프로젝트는 우리 SY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방식대로의 배려였다. 권태민이 떠나고 잠시 후 이번에는 최진우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다급한 얼굴로 그녀의 양어깨를 붙들었다. 유아씨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의 눈에는 사업가로서의 계산이 아닌 인간적인 걱정이 가득했다. 애언론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 이 동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프로젝트에 앙심을 품을 만한 놈들이 누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그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유하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3명의 왕 중 2명과 유하의 기묘한 삼각동맹이 형성되었다. 백시혁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는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회의 때마다 냉소적인 발언을 던지며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노리고 있었다. 조사는 2개의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권태민의 팀은 최첨단 기술의 향연을 보여주었다. 드론이 현장 상공을 날아다니며 3D 스캐닝 데이터를 전송했고 로봇계가 잔해 속을 파고들며 미세 성분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했다. 그들은 마침내 의도적으로 풀린 채 방치된 낡은 볼트와 소형 폭약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냈다. 동시에 최진우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는 지역 상인들, 은퇴한 지역 정치인, 동네 소식에 정통한 토박이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는 그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냈다. 그리고 마침내 태영건설의 장충식 이사가 프로젝트 부지 선정에서 탈락한 뒤 분노에 차서 어린 계집애의 장난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여러 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사고 며칠 전 장 이사가 악명 높은 철거 용역 업체 대표와 만나는 것을 봤다는 결정적인 목격자도 찾아냈다. 서유아는 그 중심에서 2개의 다른 언어로 쓰인 정보들을 취합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권태민의 기술팀이 보내온 냉정한 데이터와 최진우가 전해온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정보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씨름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새벽 유하가 드론 영상을 분석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잠시 보고를 위해 작업실에 들렀던 권태민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조용히 비서를 시켜 따뜻한 죽과 커피를 사오게 했다. 잠에서 깬 유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전략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쓰러지면 곤란해요. 그의 서툰 배려에 유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저 얼음 같은 남자에게도 따뜻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순간이었다. 또 다른 날 계속되는 압박감에 지쳐있는 유하를 본 최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잠깐 바람 좀 쐬러 갑시다. 그가 데려간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악 스카이웨이였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돈밖에 모르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예술과 아름다움에 갈증을 느꼈던 어린 시절, 낡고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그의 꿈. 유하는 그에게서 단순한 몽상가가 아닌 깊은 신념을 가진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잠시 벗어나 영혼의 휴식을 얻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두 갈래의 조사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권태민의 팀이 찾아낸 물리적 증거와 최진우가 확보한 정황 증거가 모두 한 사람 장충식 이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그를 범인으로 체포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적이 누구인지는 명확해졌다. 그날 밤 유하의 작업실에 세 사람이 모였다. 유하, 권태민, 그리고 최진우.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갖게 되었다. 권태민과 최진우 사이의 경쟁 구도 역시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누가 프로젝트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서유하와 그녀의 비전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유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두 남자의 시선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성적이고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남자와 감성적이고 따뜻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 언제부턴가 이 문제는 그녀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위험한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감정의 파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유아의 작업실에 모인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적의 정체는 드러났지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또한 백시혁이라는 또 다른 포식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지도처럼 펼쳐진 증거 자료들 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서유아가 입을 열었다. 대어칠 놓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장충식 이사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까지 함께 잡을 수 있는 덫을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권태민과 최진우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백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유하의 계획은 두 개의 미끼를 동시에 던지는 것이었다. 우선 초해 대표님. 대표님의 정보망을 통해 장 이사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주십시오. 녹색 첨탑 프로젝트가 이번 사고로 여론이 악화되어 좌초 직전이며 시의회에서 대안으로 태영 건설을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요. 그리고 그가 확실히 믿도록 시의회 핵심 의원 한 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진우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강직하기로 소문난 박 의원님이 계시죠? 제가 설득해보겠습니다. 장 이사가 그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유도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유하는 고개를 돌려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권 회장님, 우리는 절망에 빠진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자금난과 기술적 문제로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주십시오. 백시혁이 지금이 헐값에 프로젝트를 인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권태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대담한 연극의 공동 주연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최진우가 흘린 정보는 장 이사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고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박 의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권태민과 유하는 회의 때마다 한숨을 쉬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고
백시혁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아의 변호사에게 헐값 내 프로젝트 인수 제안서를 보내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결전의 날은 시의회에서 주최하는 녹색 첨탑 프로젝트 공개 청문회 날로 정해졌다. 사고 이후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모여들 예정이었다. 청문회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 정치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충식 이사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점잖은 척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구원투수로 지명될 것이라 확신했다. 백시혁 역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곧 파산할 프로젝트를 구제하는 자비로운 투자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장충식 이사였다. 그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젊은 건축가의 이상적인 꿈도 좋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저희 태영건설과 같이 경험 많고 안정적인 기업이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몇몇 시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은 백시혁이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거만한 표정으로 청중을 둘러보았다. 안타깝게도 서유아 건축가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서울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넥서스 캐피탈이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끝까지 완수해내겠습니다. 물론 보다 현실적이고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는 유하 측과 합의가 끝났다는 듯이 자신이 보냈던 인수 제안서의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바로 그때였다. 서유하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일장의 그 불안에 떨던 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지휘하는 여신처럼 당당하고 침착했다. 미래를 논하기 전에 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장충식 이사님, 시민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께서 직접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주하셨더군요. 유하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최진우 측이 설치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장 이사는 박 의원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그까진 낡은 건물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 내 말 한마디면 그 계집의 프로젝트는 끝장이야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었다. 저건 모함이야. 장 이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아는 혼란을 틈타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범죄자는 단지 장충식 이사 한 명만이 아닙니다. 이 비극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 하이에나가 또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백시혁에게 향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백시혁이 보낸 인수 제안서 전체와 권태민의 팀이 분석한 재무자료를 띄웠다. 자료에는 백시혁이 프로젝트의 소규모 협력업체들의 부실 채권을 비밀리에 사들이며 의도적으로 자금난을 유발하려 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백시혁 대표님, 이것은 위기에 빠진 프로젝트를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자의 숨통을 끊으려는 탐욕스러운 독수리의 사냥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현실적이고 수익성 있는 방향이란 이 프로젝트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백시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경멸의 시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성공한 투자자라는 명성은 단 몇 분 만에 비열한 약탈자로 추락했다. 그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청문회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2명의 거악이 무너진 후 청문회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시민들의 자리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수는 점점 커져 장내를 가득 메웠다. 서유하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의를 바로 세웠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청중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권태민과 최진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쟁심이나 계산이 없었다. 오직 한 명의 위대한 건축가이자 전략가를 향한 숨길 수 없는 깊은 경애와 감탄만이 가득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청문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유화는 더 이상 무명의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패와 탐욕에 맞서 자신의 비전과 도시의 정의를 지켜낸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녹색 첨탑 프로젝트는 모든 의혹을 벗고 전폭적인 지지 속에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1단계 시너지 검증 태스크포스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치열했던 비즈니스 전쟁은 끝났다. 이제 유하의 앞에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도면 위가 아닌 그녀의 마음속에 그려야 할 가장 어려운 설계도였다.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는 일, 그리고 어쩌면 그녀 인생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최진우였다. 그는 그녀를 약속 장소로 부르는 대신 그녀의 작업실로 작은 화분 하나를 보내왔다. 화분에는 당신을 닮은 꽃이라는 메모와 함께 그녀의 스승이었던 김민준 교수의 묘소 주소가 적혀 있었다. 다음날 오후 유하가 스승의 묘소를 찾았을 때 최진우는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양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교수님께 당신 같은 훌륭한 제자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산들바람이 스승의 묘비명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유하씨. 최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청문회에서 당신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반한 것은 단지 당신의 천재적인 디자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불의에 맞서는 당신의 용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그 꺾이지 않는 영혼, 그 모든 것에 반했습니다. 그는 유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제 세상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흑백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사치 성공이라는 단어들로 채워진 무미건조한 세상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나타난 후 제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예술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단순히 당신과 함께 녹색 첨탑을 짓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내 남은 인생을 짓고 싶습니다. 일이든 삶이든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파트너가 되게 해주세요. 그의 고백은 한편의 시처럼 뜨겁고 낭만적이었다.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그날 저녁 유아는 또 다른 부름을 받았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딱딱한 어조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시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하가 SY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오직 권태민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최진우처럼 감성적인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서툰 사람처럼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이거부터 보여줘야 할 것 같군요. 화면에는 프로젝트 YH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서유하라는 인물에 대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학창시절, 논문 건축 철학 성격 유형 분석, 심지어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악까지.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저는 당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가능했습니다. 사업도 투자도. 하지만 당신이라는 변수만큼은 내 모든 알고리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예측 불가능하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이 분석의 결론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내 삶은 당신이 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더 의미 있으며 객관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것. 나는 건축가 서유화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인간 서유화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처음 배우는 외국어를 말하는 아이처럼 어색하고 진실되게 들렸다. 나는 최진우 대표처럼 아름다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해 당신과 당신의 꿈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습니다. 나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의 고백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든든했다. 흔들리지 않는 지원과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그의 방식대로의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다. 2번의 고백을 받은 후 유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서서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한 사람은 그녀의 영혼을 이해하는 따뜻한 태양 같았다. 그와 함께라면 그녀의 삶은 열정과 예술로 가득 찰 것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녀를 굳건히 받쳐주는 단단한 대지 같았다. 그와 함께라면 그녀의 삶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온할 것이다. 2 사람 모두 진심이었다. 2 사람 모두 위기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선택은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떤 미래, 어떤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설계도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야만 했다. 서유아는 자신의 작업실, 그 모든 꿈이 시작된 곳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최종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최진우의 아우라 호텔에서 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권태민의 SY그룹에서 온 것이었다. 2 제안서 모두 그녀에게 프로젝트의 정원을 위임하고 그녀의 비전을 100%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최진우와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주는 삶. 열정적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감성으로 가득 찬 나날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는 소울메이트였다. 그리고 권태민과의 미래를 상상했다. 치열한 회의실 함께 밤을 새우며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전략을 짜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삶. 안정적이고 강력하고 이성적인 신뢰로 엮인 관계. 그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2개의 미래 모두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서유하는 알고 있었다. 건축가로서 그녀의 본질은 완벽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가장 완벽한 구조를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거나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였다. 결심이 서자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녀는 2 남자에게 마지막 미팅을 요청했다. 다음날 3 사람은 처음 만났던 로펌의 컨퍼런스 룸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다. 최진우와 권태민은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하가 먼저 입을 연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2 분이 제안 모두 감사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 분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 남자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저는 녹색 첨탑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 목적법인 SPC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법인의 최대 주주는 저 서유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SY그룹과 아우라 호텔은 각각 2대 주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의 계획은 또 한 번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SY그룹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담당해 주십시오. 이 도시의 뼈대와 신경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라 호텔은 문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조경과 예술 컨텐츠를 맡아주십시오. 이 도시의 심장과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2개의 강점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건축가다운 완벽한 구조 설계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유일한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최진우와 권태민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쟁심이 없었다. 오직 서유하라는 한 인간의 놀라운 통찰력에 대한 경외심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마침내 가장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하는 시선을 들어 최진우를 먼저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 씨는 제게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 영혼의 언어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덕분에 저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최진우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미 그녀의 대답을 예감한 듯했다. 유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태민 씨는 저를 분석했지만 저는 태민 씨를 통해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꿈을 향해 날아오르려고만 했지만 태민 씨는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당신은 저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제가 짓고 싶은 미래는 당신과 함께 짓는 미래입니다. 그 순간 권태민의 얼음 같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벅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요, 유하 씨. 그리고 태민 씨도. 비록 당신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도시의 심장을 만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기회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닌 성숙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1년 후 녹색 첨탑 프로젝트의 기공식 현장.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서유하와 권태민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쓴 채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기 위한 황금삽을 함께 맞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커플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언덕 위에서 거대한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았다. 기초 공사가 한창인 부지는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그곳에 솟아날 미래의 도시가 보이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 유아가 먼저 말했다. 그때 당신 정말 재수 없었는데. 당신도 만만치 않았어.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인 줄 알았지. 권태민이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딱딱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그 이상주의자가 재수 없는 현실주의자를 구원한 셈인가? 아니, 우리가 서로를 구원한 거지. 유아는 그의 품에 기댔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그가 선물한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백금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3명의 왕에게 동시에 선택받았던 행운의 신데렐라.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면을,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길을 만들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건축해냈다. 저 멀리 첫 번째 타워의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불가능에 도전했던 한 여성의 위대한 의지이자 이성과 감성이 만나 완성된 사랑의 증거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지어나갈 그들의 도시와 그들의 미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